여러분, AI 역사에서 정말 사건이라고 할 만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GPT-3를 세상에 처음 알린 언어 모델은 퓨샷 러너입니다. 라는 논문인데요. 이 논문 한 편이 어떻게 AI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놨는지 오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문장 한번 보세요. 이틀간의 격렬한 토론 끝에 연합감리교회는 역사적인 분열에 합의했습니다. 어떠세요? 그냥 딱 봐도 진짜 흔한 뉴스 기사 같죠? 뭐 어색하거나 이상한 부분도 전혀 없고요. 자, 그럼 여기서 퀴즈? 이 글 과연 전문 기자가 쓴 걸까요? 아니면 AI가 썼을까요? 한번 맞춰보세요. 정답은 놀랍게도 AI입니다.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GPT-3가 쓴 글이에요. 와, 진짜 감쪽하지 않아요?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이건 AI가 썼네? 하고 맞춘 확률이 고작 52%였대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그냥 찍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. 동전 던지기 수준인 거죠. 아니,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걸까요? 그걸 이해하려면 GPT-3가 나오기 전에 AI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 그 학습의 장벽부터 좀 알아봐야 합니다. 예전 AI들은요, 뭘 하나 가르치려면 파인튜닝이라는 걸 해야 했어요.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족집게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. 근데 문제가 뭐냐? 예를 들어 번역을 가르치려면 번역 예문 수천 개를, 요약을 가르치려면 또 요약 예문 수만 개를, 이렇게 작업 하나하나마다 데이터를 전부 쏟아 부어야 했어요.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죠? 그런데 GPT-3 논문에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나옵니다. 바로 표샷 학습이라는 건데요. 이건 진짜 우리가 사람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. 이거 봐. 영어로 치즈는 프랑스어로 프로마주야. 알겠지? 이렇게 예시 몇 개만 딱 보여주면 AI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하고 바로 새로운 일을 해내는 거죠. 자, 그럼 이 사람처럼 배우는 능력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? 오픈 AI 연구원들이 내놓은 해답은 정말 어마어마하면서도 단순한 한 가지 가설이었습니다. 혹시 그냥 엄청나게 크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? 하는 일종의 도박이었죠. 그리고 그 도박의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1750억. GPT-3의 파라미터 개수인데요. 이 파라미터를 그냥 AI의 뇌세포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많을수록 더 똑똑해지는 거죠. 당시 기준으로 이전 모델들보다 그냥 10배 이상 압도적으로 큰 거였어요. 결과는 어땠을까요? 대성공이었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. 모델 사이즈,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많아질수록 퓨샷 성능, 즉 예시 몇 개만 보고 배우는 능력이 그냥 수직으로 상승하죠? 말 그대로 양이 질을 만든 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 능력을 3가지 단계로 나눠서 테스트를 해봤어요. 제로샷은 예시 없이 그냥 번역해줘 하고 시키는 거고요. 원샷은 예시 딱 하나만 보여주는 거. 그리고 퓨샷이 바로 우리가 계속 말했던 예시를 몇 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. 자, 이렇게 어마어마한 덩치를 갖게 된 GPT-3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능력들을 마구 보여주기 시작합니다. 진짜 AI의 미래가 이런 건가? 하고 살짝 엿보는 느낌이었달까요?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. 수학을 따로 가르친 것도 아닌데 세 자리 덧셈을 시키니까 정확도가 80%가 넘게 나오는 거죠. 아니, 글만 배우던 애가 갑자기 수학 문제를 풀다니. 당시엔 정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. 번역은 뭐 이제 기본이죠. 치즈 보여주고 이거 프랑스어로 뭐야 하면 바로 포마지라고 대답하는 거예요. 예시 몇 개만 주면 웬만한 번역은 뚝딱 해냈습니다. 이건 진짜 재밌어요. 와프라는 세상에 없는 가짜 단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건 탄자니아에 사는 동물이야 라고 딱 한 번 알려줬어요. 그랬더니 GPT-3가 아프리카 여행하다가 귀여운 와프들을 봤어? 하고 이 단어를 문장에 넣어서 쓰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진짜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했다는 뜻이죠. 심지어 상식 퀴즈 대결에서도 대단했습니다. 트리비아 QA라는 퀴즈에서 71.2%라는 정확도를 보였는데 이게 당시 최고 기록이었어요.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
이 퀴즈만 전문적으로 공부한, 그러니까 파인 튜닝된 다른 AI들보다도 점수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. 그냥 범용 모델이 전문가를 이겨버린 거죠. 자, 그런데 물론 GPT-3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. 이 논문이 정말 훌륭한 점 중 하나는 이런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우리 모델은 이런 건 잘 못해요 하고 한계점을 아주 솔직하게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글을 좀 길게 쓰다 보면 자기가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까먹고 횡설수설하기도 하고요. 특히 상식이 좀 부족했어요. 치즈를 냉장고에 넣으면 녹을까? 이런 질문을 하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식이었죠. 이 그래프가 바로 그 한계를 보여주는 건데요. ANLI라고 두 문장 사이에 아주 미묘한 논리 관계를 파악하는 엄청 어려운 테스트가 있어요.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거의 찍기 수준의 점수가 나왔습니다. 아직 진짜 깊이 있는 추론 능력은 부족했다는 거죠. 자,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무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강력한 도구가 나왔는데 과연 이게 좋은 일에만 쓰일 수 있을까요? 논문에서는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는데요. GPT-3가 인터넷에 있는 온갖 편견들을 그대로 배웠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유능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특정 직업을 남성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. 현실의 고정관념을 AI가 그대로, 아니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. 종교에 대한 편견은 더 심각합니다. 이 표를 좀 보세요. 특정 종교를 언급하면 테러리즘 같은 끔찍한 단어들이 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. 이건 AI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인터넷 세상에 이런 혐오와 편견이 가득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죠. 자, 그럼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? 사람이 썼는지 AI가 썼는지 구분도 안 되는 글. 이게 바로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. 이 기술, 마음만 먹으면 가짜 뉴스를 공장처럼 찍어내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얼마든지 쓰일 수 있겠죠.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. 여러분, GPT-3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앞으로 나올 AI는 훨씬 더 강력해질 거예요. 그래서 이 논문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. 우리는 준비가 되었는가?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.